네, 이번 시간에는 수출자가 아니라 수출자에게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영세율 가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구매 확인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구매 확인서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 확인서는 수출자가 수출할 상품을 국내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 매입 사실을 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출자가 본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발행하게 되는데요.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이걸 가지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간접 수출로 인정이 돼서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관세 환급을 받을 때 관련 자료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출자보다는 수출자에게 공급한 사업자에게 좀 더 유리한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수출자는 뭐가 유리하냐면 원칙상 국내에서의 거래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아무리 수출을 할 거라도 매입을 해올 때 부가세 10%를 주고 나중에 신고를 할 때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입 단계에서부터 부가세 부담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구매확인서입니다. 구매확인서는 대무역법에 있는 서류, 대무역 관리 규정에 있는 서류이고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서류입니다. 당연히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가 온전히 호환되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구매확인서를 참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요건이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는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야지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나버리면 대무역법에서 잘 발급이 된 거라고 하더라도 저희 세금계산서에서는 영세율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4월 5일에 공급 시기인 재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4월 5일은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가 1과세기간이기 때문에 6월 말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급된 구매확인서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매확인서는 유트레이더브라고 해서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만 지금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구매확인서 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입니다. 우선은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발급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출 신고일, 구매확인서 발급일, 상품 구매일, 상품 대금 지급일 등등 이런 것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구매확인서와 일치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구매확인서 발급일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딱 맞춰서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다. 그러면 공급 시기에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는 구매확인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발급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발급 기한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바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게 사실은 부가세법에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칙이긴 합니다. 사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되었을 때인데 공급 시기가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우선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다 하면은 기존 일반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취소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 수정으로 발급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 작성 일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일이나 다음날, 확인된 날 이런 날이 아니라 당초 일반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성 일자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25일 지났다. 지금 저희 사례에서 22년 9월 1일에 공급 시기인 거고 이 과세 기간은 12월 말까지인 거고요. 이 날이 지났다고 하면 다음 연도 1월 25일이 지나서 구매확인서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세금 계산서로 10%로 부가세 신고 납부한 걸로 끝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수정 발행하고 수정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이건 또 무조건 영세율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세율로 10%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신고했고 끝냈다 하면 그냥 끝내실 수도 있어요. 영세율 첨부 서류인데요. 구매확인서 해당 서류는 자동으로 세무서에 넘어가는 거라서 해당 서류를 집계한 지금 화면에 있는 서식만 작성해서 부가세 세무서식이라서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입니다. 영세율 과표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가 되는데요. 이거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거는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고 하면 그 환급액에서 차감돼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는 제출을 하지 않았다 하면 영세율 첨부 서류 만약에 제출 안 했다. 그 세무서에서도 영세율인 걸 확인을 못했다 하면은 영세율 적용 애초에 안 되고요. 이거는 받은 금액 자체가 부가세 10% 포함이다 해서 추징이 될 거고 만약에 영세율 첨부 서류가 좀 미비했다. 근데 확인은 됐다. 그러면 영세율은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가산세는 발생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세율 매출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부터는 매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